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방송의 강석진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신동춘 박사님께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즉 자유민주주의가 형성된 역사 과정과 그 다음에 정의와 그것이 우리 인류 문화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신동춘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저는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해서 독재 체제를 세우려는 그런 전체주의의 그 세력들과 이것에 맞서서 자유를 지키려는 자유수호 세력이 맞서서 곳곳에서 충돌이 지금 빚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러시아가 주로 이 전제 정치의 그 기수로서 세계 많은 사람들을 이제 압제로 향하는 데 비해서 미국 등 서방 진영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여기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그 체제의 우열은 이미 가려진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전제로 갈 거는 이 자유민주주의는 인류가 만든 정치 제도 중 이제까지 수천 년이 흘렀는데 다른 더 좋은 것을 지금 발명할 수가 없다.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형태다.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 그래도 우리 국민의 그 민의를 대변하는 가장 민주적인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제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본질은 말이죠. 자유민주주의는 이것이 국가라는 권력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개인이라는 소중한 인권에서 출발했다는 게 이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개인의 소중한 어떤 자유를 부여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소위 자유의지. 천부인권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간한테 부여한 인권, 인권은 휴먼 라이츠죠. 인권 안에는 자유니 평등이 여러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우리 인생의 주체고 또 개인이 그 주체가 돼서 합의에 의해서 국가를 만든 것이죠. 그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반대로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는 권력 집단이 모든 것을 다 조정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민주주의는 원래 역사적으로 권력에 대한 불신에서 나왔습니다. 옛날 서양을 한번 보세요. 왕들이 상권을 다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다 한 몸에 쥐고 있었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죽여라 하면 끝이에요. 재판이고 뭐가 없죠. 또 의회도 없었어요. 어떤 견제 장치가 없으니까 그 옛날에 왕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었죠. 좋은 왕이 나면은 요순 시대의 백성처럼 편안했고 독재 왕이 나타나면 그야말로 이 굶주림과 탄압과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지나면서 개인이 점점 자각을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 권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는 확보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의 변천을 통해서 서서히 이것이 이제 진화되고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실행한 나라를 어떻게 그리스로 볼 수 있나요? 그리스를 볼 수가 있죠. 그리스 시대는 이제 아그라폴리스에서 광장 정치였는데 그때는 상당히 직접 민주주의 성격이 강했어요.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민들이 전체가 참여하는 거. 그때는 인구수가 많지 않았으니까 광장에 수백 수천 명이 모여서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현대 와서는 이게 한 나라가 수천만 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대민주주의가 됐는데 사실은 근대적 의미의 민주정치라는 거는 이제 영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영국의 시민 계급들이 자꾸 이제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왕이 자꾸 세금을 시민 계급의 동의 없이 마구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민이 의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의회는 이제 왕에 대한 대항 정치로. 그래서 의회 없이 과세 없다 하는 거예요. 의회가 왕이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이게 민주정치의 시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영국의 왕조 정치 하는 가운데에 어떤 세금 제도가 있었냐면 창틀
세금이 있었어요. 창틀 세금이라. 예, 그래서 그래요. 세금 하나라도 네. 더 거두기 위해 갖고 네. 발명해낸 것이 창문에 많은 수대로 세금을 매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창틀을 갖다가 또 메꾸기 시작했다는데 아직도 그런 그 증거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 나중에 보겠지만 이거 역사와 함께 오랫동안 이제 변천이 되온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집에 가면 동물의 세계라는 걸 많이 오는데 많이 보는데 동물의 세계가 권력의 세계입니다. 이를테면 수컷들은 암컷들하고 이제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같은 수컷의 경쟁자끼리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럼 이 중에서 한 명이 최후의 승자가 돼서 암놈을 전부 독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도 굉장히 이런 세계가 오랫동안 됐는데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고 그래도 질서를 잡아서 이거를 좀 평화롭게 맨날 동물처럼 싸우는 세계가 아닌 예측 가능한 그 질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민주정치라고 볼 수 있죠.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그 네. 정신적인 그런 구조와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대화가 되고 어느 또 원칙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동물처럼 뭐 수컷 하나가 암놈을 전체로 지배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수많은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규칙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권력을 지배자의 권력을 어떻게 제한하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네. 만든 거겠죠. 그렇죠. 법으로서 왕의 말이 아니라 법이 보편적으로 누구한테나 왕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게 소위 이제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 권력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견제장. 이걸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법이 행정을 견제하죠. 법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입법을 한 걸 갖다가 나중에 사후적으로 법원이 심사를 해서 이게 헌법에 합치되느냐 안 합치되느냐. 또 행정이 잘못한 거를 사법부가 재판으로서 판사를 함으로써 그 독주를 갖다가 견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복수 정당제가 필수적입니다. 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방지할 수 있겠죠. 일당 정치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독재 정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다당제가 있어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할 때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당을 갖다가 지도자를. 그래서 이게 민주적 선거제도고.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 이제 백성들한테 인민들한테 속해 있는 거고 인민들로부터 나오는 권력 구조가 이제 민주주의 정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현대의 자유주의 민주주의까지 이제 발전한 핵심적인 건데 제가 요즘 들어와서 더 중요시하는 것은 이 제도적인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의회에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의 많은 것들이 민주주의를 빙자해서 의회를 통해서 그 의회가 다수의 행포를 통해서 개인의 그 자유를 갖다 침해하는 법률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들 이 대선은 이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니까 공동체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신이 항상 밑에 깔려 있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정신,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얘기는 세계에 돌처해서 다 쓰고 있어요. 디모크라시. 근데 디모크라시 앞에 자유민주주의가 붙어야 진짜고요. 인민주의, 사회민주주의 뭐 이렇게 앞에 붙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상반된 예. 그 정치 체제와 그 사상이 이제 인민민주주의 또는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 인민민주주의가 왜 자기들이 또 민주주의라고 하느냐? 그런 이제 노동자 농민들이 민주적으로 당을 만들어서 당에서 또 지도자를 뽑아서 했다. 어떻게 형식적으로 보면은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만든 당이라고 하는 것이 독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당이니까. 그럼 견제할 장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 당과 거기서 선출된 지도자가 국민을 갖다 완전히 무시를 하고 통치를 하게 되죠. 여기에 이제 무서운 그 권력의 독재라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북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북한 동포 여러분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말로는 사람 중심의 사회라고 그랬어요. 사람 중심의 사회. 그러니까 사람이 인민 대중인데 거기서 말하는 그 인민 대중이 역사의 주체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그 헌법의 중요한 또 보면은 인민 대중은 수령과 당의 영도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세상에 역사의 주체인 인민 대중이 또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받는다, 지도를 받는다. 그거는 뭐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예. 인민주의죠. 사회주의는 무신론을 전제로 한 거겠네요. 그러니까 무신론 대신에 무신론의 지도자가 바로 신의 역할을 그렇죠.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절대적이고 지도자는 오류가 없어야 되고 실수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재 정치로 나갈 네. 수밖에 없네. 구조적으로.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일당 독재가 되면 그 안에서 권력의 암투가 나서 필연적으로 한 사람 앞에 또 귀결이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일당 독재하는데 그 안에 지도자가 여러 명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뭐 암투가 일어나고 항상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헌법 전문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게 뭐 국가라기보다는 굉장히 사이비 종교 집단 같잖아요. 여기 보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 사회주의 조국이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네. 권력이 네. 지도자, 영도자에게 다 소속되어 있고 그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고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는 걸 얘기하네요. 자, 바로 그겁니다. 자, 자유민주주의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인민민주주의, 북한에서는 모든 권력이 수령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리는데.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온갖 찬양을 다 늘어났어요. 어느 세계의 어느 나라 헌법이 이렇게 지도자라는 사람, 수령한테 대한 민족의 태양이시고 불멸의 영웅이시고 뭐 이런 식으로 찬양을 했어요. 그거는 우리 사이비 종교에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사이비 종교가. 그렇죠. 사이비 종교의 이제 교주가 네. 그러죠. 교주가 이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선지자요, 예언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와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북한의 체제라는 게 전부 김일성, 김정일 또 지금은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독재인데 이거야말로 민주주의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영생 불멸의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네. 영원토록 그냥 권력을 독점하면서 세습시켜서 대대로 왕조처럼 그 권력을 이어가겠다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겠네요. 그러면 조선시대 봉건 왕조하고 무엇이 틀리겠습니까? 봉건주의 타파를 한다고 해놓고 자기들이 오히려 봉건주의를 오히려 모방하고 그것을 갖다 답습하고 있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미국 독립선언문이 나와요. 이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우리 인간의 권리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독립선언문의 중요한 거는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간에 이러한 이 생명, 자유, 행복을 갖다가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리가 인민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의 그 근원은 인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권력이 인민들의 것이니까 모든 이제 선택권이 바로 인민들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자유민주주의도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했는데 이 지도자가 임기 중에도 정말 원래 뽑아준 뜻에 합치하지 않고 멋대로 독재를 한다든지 엉뚱하게 국가를 몰고 갈 때는 이것은 정부를 폐지할 수 있는 정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헌법상으로도 보면 이제 탄핵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다 있죠. 그와 뭐 여러 가지 그런 장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미국에 보면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보호자를 마련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이다. 우리가 인간이 미래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앞자자 밑에서 계속 살면 안 되니까 지도자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어차피 뭐 그런 혁명 정신은 별로 없지만 이것이
뭐 4.19 민주이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정의인도 있고 이게 우리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성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이게 지금 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 국민의 미래는 국민들 스스로가 책임지고 선택한다 하는 정신이 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의 그 요체가 이게 정치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거기에 포함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제도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그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죠. 경제, 문화, 종교, 뭐 언론, 뭐 자, 그러니까 개인과 그 인간, 하나님이 하나하나 생명을 부여한 소중한 인간 하나하나가 자기 인생과 또 공동체의 운명과 제도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 정신에 합치되지 않을 때는 바꿀 수 있는 권리가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자유와 평등이라는 걸 하겠습니다. 이 자유와 평등 때문에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태어나고 이제 이런 것인데 가장 근본적이고 대립적이며 논쟁적인 개념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평등이라는 말이 좋은 말 같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산주의에서 뭐 평등 사상을 상당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고 돼 있죠. 그는 이제 인간을 하나의 소중한 객체로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고 실제로서 이제 인생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당면하는 모습들은 다 각지 틀리죠. 부모가 틀리죠. 또 태어난 가정이 틀리죠. 지역이 틀리죠. 국가가 틀리죠. 이 인간은 뭐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이라는 걸 기계적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무 자르듯이 무를 전부 들쑥날쑥한데 딱 잘라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계적 평등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각 개개인의 그 능력을 다양하게 인정해 준다는 그런 제도적인 거네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그 인간의 각자 다른 모습, 다른 점, 그 다음에 다양성, 많은 차이점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거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하게 또 대우를 하는 것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기회의 평등. 어떤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있고 활동도 할 수 있는데 교육 기회 자체가 박탈됐다. 예를 들면 탈레반의 여성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교육을 받지 못하면 모든 사회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등으로 하면은 기회의 평등, 모든 기회를 주어지고 거기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잘 되는 것이고 열심히 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이고 그 기회가 있는데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평등한 것이죠. 그렇죠. 기회가 주어지고 그거를 주어졌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결과를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지만 우리가 개개의 각자의 삶은 각자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위에서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것이 이 프롤레타리아 정권을 수립을 해서 부자를 깎아내리고 가난한 사람을 올려서 똑같이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이상으로서 내세웠는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려면 엄청난 국가의 권력이 소위 국가적 폭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자 것을 뺏으려면 얼마나 비밀 경찰이나 나치스의 게슈타포나 어마어마한 북한의 보위부 같은 그런 권력이 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선의적으로 축적한 재산을 마음대로 뺏겠습니까?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너는 이거 가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혀 인간의 조건과 여러 가지의 그 다양한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고 따라서 실현 불가능한 이상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분 알겠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뭐죠? 계급이 더 훨씬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더 당과 군과 관료의 상위 계층은 엄청나게 잘 쓰는데 나머지 민중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그야말로
국가가 실패하면 베네수엘라 봤잖아요. 베네수엘라 국가가 실패하니까 인민들이 전부 길거리에 나가서 지금 구걸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100만 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해서 평등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국가의 모든 재정을 다 써버리니까 석유를 팔아가지고 그런데 다 무료로 주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을 우리가 추구하면 되는 것이지 결과적 평등을 해서는 안 된다. 기회의 평등이 실현 가능하고 타당한 목표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freedom is not free라는 게 있잖아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럼 우리가 이 소중한 자유를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자유를 원래부터 주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권력자들이 끊임없이 자유를 제한했어요. 자기들이 다 권력. 그래서 거기에 투쟁을 해서 얻어낸 것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그래서 피를 먹고 자랐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렇죠. 유럽의 그 민주주의 제도가 지금까지 이렇게 확립되는 그 과정에 보면은 많은 그 혁명과 투쟁의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역사를 보면 1212년에 존에 대해서 마그나 칼타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영국. 마그나 칼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죠. 결국. 그다음에 영국의 이제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다 피를 어느 정도 다 본 것이고, 그다음에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 그야말로 피를 많이 봤죠. 많은. 그렇죠. 거기서 그 자유와 평등 개념이 거기서 자유, 평등, 박애 법적으로 그렇죠. 박애 그 세 가지 정신이 법으로 완전 그 제정된 걸로 이렇게. 자, 또 미국으로 건너오면 이제 미국의 독립전쟁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영국의 식민지의 이 정책에 대항해서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투쟁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남북 전쟁이 있어요. 시빌 워라고 하는데 그것도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그 진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20세기 초부터는 참정권이 이제 부여가 돼요. 국민들한테, 여성한테도 됐고. 그래서 사실 여성한테 참정권이 다 주어지게 된 것은 아주 불과 최근의 일입니다. 1960년대 부여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뭐 왜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지만 여성들은 그렇게 불평등하게 대접을 받았다 그런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서구에 또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은 수백 년에 걸쳐서 많은 희생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확고히 다져진 완성된 그런 그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초대 대통령에서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 그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잘 도입을 해서 헌법에 됐는데 실제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운영하다 보면 그 국민들이 수준이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 바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것이 굉장히 많이 미흡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민주화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거의 좌경화가 돼서 공산주의에 많이 빠지고 하는 것은 그런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죠.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는 전혀 지금 그게 같이 병존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또는 어느 정도 성숙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은 그 헌법 위에 그것을 잘 수행하고 적응할 수 있는 그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 정신이 교육 수준이 갖춰질 때에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잘 그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우리 한반도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오지 않았어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남한에서도 민주화라고 하는 건 그거는 가짜고요. 우리의 그 진정한 민주화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 그런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식이 충분하고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전제 정권이 올라오면 그것을 감시하고 저항하는 그 정신,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니 끊임없이 지도자에 대한 비판과 이런 것, 언론의 자유가 일어나는 것은 그러한 권력의 독주를 막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권력의 독주를 막지 못할 때는 영원히 또 다시 우리 국민들은 옛날 왕조처럼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 이제 자유민주주의 역사 아까 얘기했지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 거예요. 이제 영국의 마그나 칼타, 청교도 혁명, 프랑스 대혁명, 그렇죠. 남북 전쟁, 노예 해방, 이것이 그건 뭐냐? 인권 신장의 역사야. 인권이 요만큼 있다가 시민들의 저항 정신과 투쟁에 의해서 인권이 점점
이제 돼서 역사의 주체, 국가의 주체가 시민이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게 인간의 역사니까 인간의 역사는 굉장히 위대하다고 볼 수가 있죠. 처음부터 이게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동물의 역사가 계속됐다 그러면 지금도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될 텐데 어느 정도 그래도 질서가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인간이 이제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백 년간 제도와 정신이 함께 성숙하고 신사정신 중이에요. 영국에서 신사정신이 중요한 것이 여성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고 하는 거거든요. 또 똘레랑세로 해서 관용정신, 토론정신, 설득하고 폭력에 의하지 않고 그죠? 토론 설득. 그러면 그 프랑스에서 1789년도 프랑스 대혁명 또는 농민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혁명을 통해서 공화 정치가 실현이 된 건가요? 됐죠. 예, 혁명을 통해서.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이제 혁명이라고 해서 또 잘 해야지. 프랑스 대혁명이 또 처음에 좌파들이 잡았어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로 당통 이런 사람들이 좌파를 잡았는데 유명한 우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베스피에리가 과욕이 돼서 우유값을 내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우유값을 내리라고 해서 함부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되는 건데 우유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농민들이 우유를 생산 안 합니다. 생산 안 하니까 우유값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거꾸로. 그런 로베스피에르가 또 오해를 해가지고 건초 재배를 장려를 하고 거기 뭐 하겠다고 하는데 건초값을 또 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건초값을 내리면 또 이제 소나 말을 먹여서 우유가 생산이 많이 될 줄 알거든요. 그게 아니고 농민들은 건초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열을 받고 돈이 안 되니까 건초를 다 불태워 버렸어요. 불태우면 이게 우유가 생산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짐승들이 네. 먹어야 먹을 게 없잖아요. 우유를 짜내는데 이것이 독재의 역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엘리트들이 뭐 추상적으로 머릿속에 굴려가지고 경제를 운영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그 오류가 나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네. 시장 경제는 네, 이게 수레의 양바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잘못되면은 두 가지가 다 이 중정치가 돼서 균형이- 뭐 이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 죽여라. 이 좌파들이 하면 단두대를 만들어서 막 귀족들을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이게 혁명이 덜 성숙되고 초기 때는 이런 것들이 만연을 했습니다. 그 프랑스 혁명 때 이런 게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피해 혁명. 네, 피해 혁명이죠. 예, 근데 이제 진정한 이제 이 우리가 링컨 대통령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노예 해방. 어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밑에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 이퀄하다는 거죠. 그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이 말은 이 남북 전쟁이 거의 끝난 무렵에 게티스버그에서 링컨이 연설을 했어요. 이 연설이 이제 네.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체를 그렇죠. 아주 짤막하게 잘 Government 정의한 by the 거네요. people for the people 또 of the 이런 식으로 이게 이 양반이 이거를 하고 또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남부에 의해서 또 암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민주주의 정착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네. 자, 그럼 우리나라의 역사의 현실이 어떠냐? 아까 제가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것이 오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헌법은 잘 돼 있죠. 헌법 이상적으로 돼 있지만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마치 데모나하고 하는 게 민주주의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잘 집단적으로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제일 문제는 공산주의 체제가 다 세계적으로 무너졌는데 우리나라가 80년대 운동권이 좌파 이념을 고수함으로써 굉장히 이게 지금 어둡게 국가가 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성숙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이제 과제입니다. 이제 네.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노동자 보세요. 지금 그 회사가 망해도 자기들 임금은 계속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회사가 망하면 전부 공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 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얘기할 시장 경제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경제 자체가 인간의 경제적 자유를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가 농사를 져서 판다든지 문제를 해결해야 가격을 어떻게 매긴다든지 하는 건 다 자유인데 이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어때? 국가가 전부 생산을
얼마를 생산하고 얼마 가격에 팔아라 이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는 자유라는 거, 프리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시장 경제 3대 원칙이 그래서 사유재산이에요. 개인이 형성한 재산을 자기가 지킨다.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러면 사유재산을 막 뺏는다. 지금 김정은이가 엊그제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아산이 세운 그 금강산 시설을 네. 자 파괴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도대체가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에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경제활동의 자유, 또 영리 추구. 인간이 남지 않으면 뭐 열심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북한이나 공산주의에서 가장 성공한 게 뭐냐면 텃밭을 허용한 거예요. 그 텃밭에서는 생산량이 엄청 많아져요. 집단 농장에서는 별로 없어요. 집단 농장이 자기 거 아니거든. 텃밭은 자기 거니까. 소련에서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건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그게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질서인데 소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는 그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자유와 창의를 바탕에 두고 자유 경쟁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있어요. 내가 물건을 만드는데 조금 다르게 만들었더니 사람들 반응이 좋아서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고 시장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의 질이 계속 네. 발전할 수밖에 그럼 없는 인류에 거죠. 공헌하는 거예요. 경제 발전이 되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또 나가서 복지를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도 안 하고 점점 가난한데 무슨 놈은 복지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네. 시장 경제의 네. 우월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 또 주시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